지금 긴급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씨의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직접 현장 연결해 들어보시겠습니다.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이른바 최순실 씨 비선 실세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순실 씨 과거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다.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다. 또 일부 연설문과 홍보물 등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게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 박 대통령 이렇게 밝혔는데요. 보좌 체제를 갖춘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박 대통령 꼼꼼히 챙기겠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받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송구스럽다라고 사과의 의견을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 씨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과거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인물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하는 역할을 최순실 씨가 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표현을 정리하는데 실제로 도움을 받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취임 이후에도 일정 기간 최 씨의 이런 역할이 있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 보좌 체제를 갖춘 이후에는 그만두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박 대통령 꼼꼼히 챙기려는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받았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게 해드려 깊이 사과드린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저희가 계속 이야기를 했던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격적으로 여야 지도부가 대통령의 직접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6시간이 채 안 돼서 박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소감, 유감 표명을 하고 이 사안에 대한 직접적인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이 교수님, 전체적으로 박 대통령의 사과 내용, 수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그 이상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믿음을 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믿음, 박근혜 대통령과 그런 특수 관계를 남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거를 했다라는 정황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최순실 씨가 정말 대통령을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드리고 거기서 끝났다면 이게 문제가 될 수는 없었던 거죠. 물론 언론에서도 그 재미가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여러 가지 이상한
지금 언론 보도에 하면 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 것이 대통령이 최순실 씨에게 믿음을 주고 거기에 어드바이스를 받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공식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표현을 다듬는데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박 대통령의 언급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식 연설문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건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지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도 엉뚱한 말씀 안 하시고 네. 직접 국민들에게 사과한 것은 굉장히 저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분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사과한 거는 네. 어떤 부분에 한정되어 있느냐 하면 연설문을 뭐 수정했다 하는 이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다. 드러난 사실만. 예, 드러난 사실만 이 부분만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는 방금 우리 이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 미르 사건, K스포츠 사건, 독일에 집 사는 거, 호텔 사는 거 등등 이런 네. 문제들이 지금 엄청나게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따가 네. 우리 장 원장님 말씀은 예를 들어 사과 자체는 굉장히 시의적절했는데 다른 의혹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다소 아쉽다는 평가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조금 전 청와대 춘추관 최순실 씨에 대한 연설문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혜영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방금 보신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 춘추관을 찾아서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이 사전 유출된 의혹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리에 섰다면서 운을 뗐는데요. 그러면서 직접 최순실 씨와의 인연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는다면서 최순실 씨가 과거 자신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 홍보 분야에서 선거운동이 국민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에는 일부 자료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적도 있지만 청와대와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로서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또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고개를 숙여서 국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사실상 박 대통령이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자체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불법인 만큼 박 대통령이 이를 시인했다는 점에서 관련자들의 사법 처리나 일부 비서진의 사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였습니다. 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 박 대통령의 긴급 기자회견 내용 자세히 전해 들었는데요. 박 대통령의 육성 기자회견 다시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제 입장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선거 때는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많이 듣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에서 저의 선거 운동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이나 소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일부 연설물이나 홍보물도 같은 맥락에서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습니다.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인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치고 놀라고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과거 최순실 씨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받았던 인연으로 연설문이나 홍보물 등의 표현을 다듬는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던 사실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보좌 체제가 갖춰진 이후에는 그만뒀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움을 구했는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아까 우리 장 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설문에 대한 입장은 밝혔는데 K스포츠 미르재단 의혹 관련해서는 언급이 빠졌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어젠가 그제 저 대통령이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를 내리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다 지금 그때 이미 그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검사를 하는데 저 수사가 끝나고 났을 때 대통령 입장을 취할 수도 있고 또는 사법 체제로 들어가서 네. 처벌을 받을 사람들은 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근데 만약에 이 처리를 하다가 이게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특검이 그때 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월요일 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통령이 재산 말씀하신다는 필요는 거는 없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잘못하다가는 수사 가이드라인을 주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일단 최순실 씨가 이 연설문에 대해서 행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예. 그 전에 미르라든지 뭐 K스포츠라든지 기타 여타 굉장히 의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수사를 하고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그 언급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어 어폐가 보입니다. 있다. 네. 어디 그리고 보십니까? 제가 네.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요. 사실 필요하다면 반대파 야당의 의견도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순실 씨의 의견을 들었다는 건 하등의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단지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주는 그런 믿음을 오남용해서 악용했다는 것이 그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예, 뭐 전 최순실 씨 의견 들었다는 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은 저는 뭐 꼭 맞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네. 저는 그렇고요. 저는요 이 검찰 수사에만 맡겨놓는 것은 아주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지금 검찰 수사 믿지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이요 저 최순실 씨가 네. 한 여러 가지 정말 부적합한 의혹 등등의 일에 네. 대해서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다 알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그래 또 일일이 또 시킬 수도 없는 거고 뭐 바쁜데도 예. 그런데 그래서 이 최순실 씨가 정말 이 비선 실세라고 하는 것을 말하자면 악용을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횡포를 저는 부린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까운 사람들의 문제인데 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좀 진상을 파악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도구로 해야 됩니까? 청와대 또 민정수석도 지금 해필 우수석이 돼서 그렇지만 민정수석도 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이런 거 다 파악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드러난 거 보면 또 이게 뭐 전혀 남의 나라 일도 아니고 자기 가까운 사람들의 일인데 그래서 이 정도 되면 세부적인 것은 즉 사법 처리할 문제는 검찰이 조사를 맡긴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파악을 좀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 국민 여러분 내가 정말 이걸 알고 이렇게 하도록 시키겠느냐 그렇진 않았지만 그러나 내 가까운 사람이 또 내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는 이유야간에 내가 시킨 건 아니지만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래야 됩니다. 잘못은 딴 사람들이 했지만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이걸 잘해야 되죠. 그렇다 그러면 일부 야권에서는 뭐 지금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내놓았는데 그러면 뭐 청와대 한
이 부분에 대한 수사, 예. 특검 어떤 뭐 이런 절차적인 필요가 있다고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할걸요. 왜냐하면 청와대 압수수색 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로 전제로 하는 건데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는 피의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임기 끝나면 모르지만 저는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또 뭐 청와대 압수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정말로요. 저는 이분이 이 사건을 맞이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전화위복해야 됩니다. 전화위복. 예, 이 전화위복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을 새로운 어떤 심기일전의 토대, 예. 새로운 발전의 토대, 도약의 토대로 삼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네. 조금만 덧붙이면 그래서 이분이 이 사건을 정말로 비켜가려고 할 게 아니고 이미 또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국민들이 다 알 거 다 아는데요. 그래서 정말로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지금까지의 잘못에 대해서 또 그 책임이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있든 없든 네.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예. 정말로 새로이 잘해야 되는데 잘하려 그러면 말만 잘하겠다는 말로 가지고는 되는 게 아닙니다. 인적 쇄신을 과감하게 단행해야 됩니다. 사과, 유감 표명에 그치지 않고 인적 쇄신도 후속 조치도 뒤따라야 진정성이 예, 아주 있을 것이다. 과감하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까지 그 역대 대통령들이 친인척이 그 이제 뭐 부정부패 사건에 연루된 거의 모든 대통령이 다 연루가 됐는데 그때마다 검찰이 나서서 수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친인척이 아니고 측근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수사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그러니까 대통령들 그 주변 사람들을 수사를 한 사람들은 검찰에서 했어요. 예, 예. 네, 검찰에서 했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이 검찰에다가 이 최순실 씨를 둘러싼 사건을 수사하라고 그랬으면은 예. 그걸 거기를 믿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연설문 그건 연설문은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문제가 없다. 네, 단지 그거는 얼마인지 밖에다 하다못해 딴 사람한테 보내서 나 이런 연설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공식 라인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고 근데 문서라는 게 물어봤어요. 청와대 네. 문서라는 게 공식 기밀 문서일 터인데 그거는 그러니까 절차 없이 간다는 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좀 문제를 산점 굳이 문제를 산점 문제가 되는 거지만 대통령은 누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통치 거예요. 행위로 본다 네,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그게 크게 정말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대통령이 필요한 어드바이스를 구하는데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요. 저는 단지 네. 그런 측근이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대통령을 도와드리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오남용한 것이 큰 문제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수사를 하라고 그랬으면은 검찰이 수사하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네. 측근들이 감옥 가지 않았습니까? 수사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최순실 씨가 정말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에 가야죠. 또 그와 연루된 사람들이 잘못한 게 있으면 감옥 가야죠. 근데 이 네. 교수님 말씀 주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대통령이 통치 행위로서 누군가 여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의 생각은 그것이 알려지지 않은 데다 더더욱 그걸 꼭 알려야 될 필요가 있나요? 최순실에는 알려지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몰라야 알려져 된다. 저 사람이 실세구나 그러고 거기 또 몰려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암행어사도 다니잖아요. 옛날에 대통령이 왕이 암행어사처럼 다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민심을 들으러요.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건가요? 그렇기 충분히 때문에 할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대통령이 그러시잖아요. 과거에 이렇게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 관행적으로 하다가 자기 시스템이 갖춰지고 나선 그 후로는 그만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네. 지금 과신 그동안 최순실 씨 관련 의혹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너무 늦게 해명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지난 월요일 날 수사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로서 수사를 지켜봐야죠. 그 이전부터 됐지 않습니까? 그 이전은 뭐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최순실 씨가 실세로서 네. 뭘 했다는 게 있으면 수사해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과거 대통령들의 친인척들이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벌을 받게 되었는가. 그렇게 보시면 똑같이 오면 되는 거예요. 과거 대통령들의 친인척들이 다 그렇게 검찰 수사에서 감옥도 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우선요.
저 전직 대통령들은요 국민들 앞에 엄청나게 사과했죠. 김영삼 대통령도 사과했고요. 검찰 수사에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지금 말하는 것은 저는 뭐 박근혜 대통령 하는 거 보면 솔직히 말해서 마음에 너무 안 들고 실망스럽게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요 이분이 대통령 자리를 내놓을 게 아니고 어쨌든 앞으로도 뭐 1년 한 몇 달 동안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을 동안은 대통령이 잘해야 됩니다. 잘하려고 그러면 어째야 되느냐? 검찰 수사에 맡겨놓는다 하면요. 대통령 잘할 수가 없습니다. 좀은 좀 국민들이 좀 정말로 처근한 마음을 느낄 정도로 대통령이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앞으로 내가 잘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그래야 대통령이 다시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힘이 빠져버리면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손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검찰 수사에 맡길 부분도 네. 정말로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경우에 벌써 대통령이 자기가 딱 우리 아들 구속시키도 좋다. 이 말하자면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조사해가지고 구속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충분히 보여야 된다. 그럼요. 진심으로 그래야 되죠. 근데 문제는요, 이제 결국은 민심이라고 봐야 될 텐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오히려 국정 지지율이 더 하락하게 된다면 그런 일들도 추진하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민심. 더 추락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렸는데 저는 진심으로요. 전화위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정부,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치명적이다. 그러나요, 치명적일수록 이걸 도약의 기회로 삼아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지금 현재의 청와대 참모진이라든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사람들이라든지 여기 각부 장관들요, 이 사람들 가지고는 전혀 안 됩니다. 아까 여기 이원종 실장 있지 않습니까? 비서실장. 이원종 실장이 뭐 비서실장 된 지도 얼마 안 되는데 뭐 이 문제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그러나 자기가 비서실장으로서요, 국회에 나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이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 성립되지 않는다.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근데 거의 지금 만약에 있어진다면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 따질 게 아니라 딱 사표를 내야 됩니다. 뭐 대통령이 만류한다고 해서 사표 안 내는 게 아니고 왜? 이게 책임 정치입니다. 정치는요 법률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야 뭐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의 최대 잘못은 뭐냐면 책임을 안 집니다. 지난번에 세월호 사건 같은데요 304명이 죽었습니다. 주무장관이요 그대로 있었습니다. 해경청장이요 임기 다 채웠습니다.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이래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태도 대통령이요 좀 정말 자기가 대통령이 좀 억울할 정도로 사과하고 심기일전해야 됩니다. 오늘 사과 유감 표명보다 더한 것이 있어야 된다. 이거는요 이미 증거가 나와버린 거니까 이걸 번복할 수 없으니까 말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것도 좀 있어 보세요. 증거 나온 것만 한다. 이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증거 안 나온 것도 왜 대통령이 그걸 조사를 못 합니까? 대통령이 이 전모를 아직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런 대통령이 보통 무능한 사람이 아니죠. 그런 무능한 사람이 어떻게 국정 운영을 담당합니까? 대통령이 이걸 상당 정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야 되고. 어쨌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상당히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텐데 사실 국민들 일단 옳고 그름을 떠나서 상당히 좀 이런 국정이 흔들리는 모습이 좀 불안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국정을 좀 그래 추스려야 될까요?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힘은 청렴성에서 나온다고 제가 계속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측근 비리가 드러나면 대통령의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최순실 씨를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비선 측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비선 측근에서 지금 언론에 나오는 대로 최순실 씨가 그 비행을 했다라면은 그건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치명상을 입은 거죠. 근데 지금 거기서 도덕성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거의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 거의 모든 대통령이 저를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도 거기서 받은 그 상처는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임덕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상 그게 그러면 사실상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레임덕이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걱정이죠. 사실 우리 그런데 이제 레임덕이 일어났다는 건 반드시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런가 하면 그거는 지금까지 친박 비박 나눠가지고 정말 피가 나게 싸웠는데 네. 이제 그런 사건은 없어지고 그냥 새누리당이 하나로 뭉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네, 그래서 집권 여당이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결속될 수도 있다. 있는 계기가 될 수 친박 있다. 비박 없이 이제 친박 비박 친박이라는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계기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분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 원장님께서는?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새누리당요, 친박이나 비박이나 거기가 거기고요. 그 별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다시 또 뭐 뭉친다고 한들 나아질 것도 없고요. 책임을 같이 져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일에 한 게요. 꼭 이 사건에만 드러났습니까?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습니까? 그런데도 제대로 말 한마디 안 하고 계속 그냥 총 떼매는 일만 한 사람들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네. 그래서 새누리당 그러나 국회의원들이고 또 당원들이니까 뭐 바꿀 수가 없고 이분이 하여튼 청와대 비서진과 내각을요 누가 뭐 요구해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가 정말로 깊이 반성하고 예. 심기일전하는 차원에서 과감하게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과감하게. 우병우 수석 같은 경우도 내가 빨리 바꾸지 못한 데 대해서도 진짜 사과하고 해명해야 됩니다. 그런 정도까지 어떤 단호한 그럼요. 결정이 있어야 그래야만, 그러나 거듭 말씀드렸는데 그래야만이 네. 어쨌든 대통령 그만둘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만 좀 짚어봐야 될 게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개헌 화두를 던졌단 말이죠. 장 대표님. 사실 이번 일이 개헌을 추진하는 데는 상당히 역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개헌은요, 뭐 이 사건 JTBC 보도 이전에도 이 국면 전환용으로요 국가적인 대사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고 오히려 그래서 어제 개헌 주장한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더욱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저는 되리라고 보고 예. 그리고 개헌전은 되지도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 안 된다고 보십니까? 우선요 대한민국 정치가요 국정운영에 일으키는 난맥상을 말하자면 무능함을 보이는 거는 뭐 권력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뭐 흔히들 그러나 거기서 그거에 대해서 길게 말할 수는 없고요. 네. 헌법이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운용하는 이거는 사람들의 박근혜 대통령한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고 헌법 개정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다 해당되는데 5년 단임이 문제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중대한 문제를요. 자기가 지금 엄청난 위기에 처했을 때 이런 걸 제안하는 것은 예의도 아닙니다. 진정성이 그래서 좀 만약 꼭 하고 싶다면 시간이 좀 지나서 뭐 제안을 하든지 해야 되지 이 와중에 제안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 보십니까? 될 일도 안 된다는 말씀이신데 헌법 개정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요 그냥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저는요 전두환 대통령이 개헌하고 싶어서 했어요. 밀려서 했죠. 네. 그리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개헌이 중요한 거예요. 개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대통령이 이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대통령은 여기서 끝나야 된다는 것을 다시 보여준 것이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개헌이라는 화두를 던져놓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 87년 대선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머리를 막아가지고 뭐 중임제랄 거냐 단임제랄 거냐 하다가 결국 5년 단임제로 타협이 된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요. 저는 이것이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의 힘이 빠진 상태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계기. 오히려 이번 일이 개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일이다. 어려줄 뿐만 아니고 네. 대통령 빠지라고 그래도 끼고 싶어도 네. 끼기도 어렵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이제 이번 일로 개헌안 파동에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문제까지 불거진 이후 향후 정치 여야의 대립각 더 가파라질 것 같은데 향후 정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요, 뭐 정치는 여전히 한국 정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까 대통령 중심제가 잠깐만요, 문제라는데. 네. 지금 그럼 박근혜 대통령 아니면요, 요즘 거론되는 사람들 뭐 또 되면 잘할 것 같습니까? 그 다음에 대통령 중심제가 아니고 내각 중심제면, 내각 책임제면 현재 국회의원들이 하는데요.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네네. 권한이 강해지는데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국정 운영을 담당하면 잘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한국 정치는 정말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정치 세력으로 바꾸어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나아질 게 하나도 없고 계속 말하자면 국민을 위한 정치를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 권력욕 가지고 싸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박근혜 대통령 전격적으로 비선 실세 의혹에 대한 입장, 사과 성명, 사과 기자회견을 밝히면서 전국이 다시 한번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이영작 서경대 속좌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